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맨체스터 시티의 사상 첫 4시즌 연속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주장으로 선임됐던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리그 5위 유로파리그 진출을 이끌며 유럽 대항전 무대 복귀를 견인했는데요. 개인 기록으로는 17득점 10도움, 즉 개인 통산 세 번째 10-10을 기록했고 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10-10 공동 5위에 오르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38라운드 원정 경기 최종전에서 올 시즌 10호 도움을 올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영국 현지 언론은 사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도움왕도 충분히 가능했을 정도로 빼어난 패스, 정말 많은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이번 마지막 경기까지도 그 많은 패스가 겨우 1도움에 그친 점을 아쉬워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2골을 기록한 데안 클루셉스키 선수만큼 빼어난 높은 평점, 팀 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활약에 대한 영국 현지의 반응과 평가, 세부 기록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은 10경기 모두 같은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마지막 경기 3대1 승리로 사상 최초의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요. 선두 경쟁을 벌이던 아스널은 에버튼의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지만 결국 또 한 번 맨시티를 넘어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리그를 3위로 마치며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온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 감독의 고별전이었던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요. 리그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한 에스턴 빌라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0대5 참패를 당하면서 토트넘이 1승만 더 거뒀더라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낼 수 있었던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를 보시면 맨시티가 승점 91점으로 1위, 아스널이 89점 2위였고 리버풀이 82점 3위, 에스턴 빌라가 68점 4위입니다. 토트넘이 66점으로 5위였고 첼시가 마지막 라운드 승리를 통해서 고전 끝에 결국에는 승점 63점 6위를 차지하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됐는데요. 다만 아직 FA컵 결승전이 남아있죠. 맨체스터 시티와 맨유의 경기에서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한다면 첼시가 유로파리그, 7위 뉴캐슬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되고 맨유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맨유가 유로파리그에 나가고 6위 첼시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 그리고 7위 뉴캐슬은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올 시즌 영국 축구, 잉글랜드 축구의 정말 마지막 공식 경기 일정인 FA컵 결승전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팀이 최종 확정되는 중요한 결과가 남아있습니다. 강등을 겪은 팀은 공교롭게도 모두 승격팀이었습니다. 루턴타운, 번리,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승격하자마자 모두 강등되면서 프리미어리그와의 실력 차이를 느꼈던 시즌이었습니다. 득점왕은 27골을 기록한 엘링 홀란이 2시즌 연속 차지했고 올리 왓킨스, 에스턴 빌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끈 잉글랜드 공격수가 13개의 도움으로 플레이메이커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통산 8번째이고요. 퍼스트 디비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 잉글랜드 일부 리그의 모든 기록을 통틀었을 때는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한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에는 맨유가 완전히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13번의 우승과 7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부임 이후 8시즌 동안 6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맨유의 기록, 맨유의 위세를 쫓아가고 있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 시대다. 나아가 현재 유럽 축구는 맨시티 시대라는 것을 현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뿐 아니라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최초로 달성했고 트래블까지 이루었던 맨시티인데요. 이제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우승 기록뿐 아니라 역대 잉글랜드 일부 리그 최다 우승 기록까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대 최다 우승팀은 20회 맨유인데 리버풀이 19회, 아스널이 13회로 뒤를 잇고 있으나 맨시티가 10회 우승을 달성하면서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필 포든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축구의 새로운 레전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겨우 23살에 불과한 나이인데 올 시즌 벌써 개인적으로 6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하면서 이미 맨유 출신 웨인 루니, 첼시 출신 존 테리의 우승 기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 기록을 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경기 내내 주도했죠. 경기 초반 홈팀인 셰필드가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홈팬들 앞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분전을 했지만 결국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경기 전체 기록은 토트넘이 76%의 볼 점유율로 압도했고 슈팅 숫자 18대 6으로 3배 가까이 많았고요. 또 빅찬스도 3대 1로 역시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기대 득점도 3.28골로 3대0 승리였지만 4대0 내지 5대0이 가능했던 경기 내용이었고요. 이 가운데 토트넘이 말씀드린 빅찬스 3개 중에 2개를 놓쳤고 골대 강타도 한 차례 있었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토트넘의 빅찬스 미스 3개 중에 2개를 손흥민 선수가 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매체 평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되어서 2골을 기록한 데얀 쿨루세스키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에게 8.7점으로 최고 평점을 부여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았는데요. 1도움만으로 최고의 선수로 뽑히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이날 경기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역시 한 골 기록한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도 8.4점으로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폰몹 같은 경우에는 2골을 기록한 쿨루셉스키에게 9.0점으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역시 8.4점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후스쿼드닷컴은 9.3점으로 쿨루셉스키를 스타맨으로 선정했고 손흥민 선수와 포로에게 8.4점으로 공동 2위의 평가를 내렸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전문가 패널의 후보 선정에 이은 팬투표 결과로는 페드로 포로 선수가 42.5%의 지지를 받으면서 최우수 선수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고 그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 36.1%의 표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2위였고 2골을 기록한 쿨루셉스키가 16%로 3위였습니다. 즉 이날 경기 쿨루셉스키, 손흥민, 포로 이 3명이 아주 좋은 활약, 주도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존슨, 쿨루셉스키, 메디슨이 함께 뛸 때 손흥민 선수가 또 최전방에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쿨루셉스키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존슨의 오른쪽에 두는 새로운 공격 패턴을 시도했는데요. 이 패턴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중앙 지역과 전방까지 오가면서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왼쪽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메이커로 뛰었습니다. 반더벤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높이 올라와서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윙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축구의 또 하나의 경향이죠. 측면의 플레이메이커로 뛰면서 5개의 키패스, 무려 슈팅을 5개나 이끌어냈고 그 중에 2개가 빅찬스가 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요. 슈팅으로 메디슨이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날 경기 빅찬스를 3개 정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활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전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무려 95%가 나왔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여기에 상대 선수와의 지상볼 경합에서도 7번 중에 5번을 승리할 정도로 볼 투쟁심까지 보여줬고 태클도 2번을 성공했고 파울도 2차례 당했고 2차례 드리블 시도 중에 1차례가 성공했으며 슈팅 시도 2개 중에 2개가 모두 유효 슈팅이 될 정도로 이날 아주 정확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의 평점도 높았는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날 경기 2번째로 높은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왼쪽 측면 자리로 선발 출전해서 쿨루셉스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또 직접 득점하는 것에도 근접했지만 셰필드의 골키퍼 포더링엄이 그의 강력한 슈팅을 막아냈기 때문에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다. 토트넘의 2번째 골 장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빠른 턴 동작으로 페널티 에어리어직으로 들어가면서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했던 장면이 포로의 골로 연결된 걸 소개했고 또 마지막 쿨루셉스키 선수의 골 과정에도 관여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3골 모두에 기여했다. 3골 모두가 손흥민 선수에게 나왔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후반 막판에는 브레넌 존슨을 향해서 정말 훌륭한 멋진 크로스를 배급을 했는데 존슨이 이 슈팅을 골대 밖으로 차면서 놓쳤잖아요. 어시스트를 더 기록할 자격이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팬미디어인 스포츠웹도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경기 2번째로 높은 평점 8점 부여했습니다. 대체로 스트라이커로 뛴 쿨루셉스키가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았는데 쿨루셉스키의 골을 만들었고 또 메디슨의 1대1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또 다른 어시스트가 되어야 했다. 자신에게도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골키퍼가 잘 막아냈던 것이고 왼쪽 날개의 자리가 역시 더 날카로워 보였다고 하면서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에 에워싸이면서 고전했으나 왼쪽으로 이동해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소개했고요. 또 메디슨이 또한 3번째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까지 만들었다. 그 패스도 멋졌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도움 해트트릭은 충분히 기록할 정도의 경기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90미닛은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는데요.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에서 활약을 했다. 페이스와 빠른 발로 셰필드를 괴롭혔다고 소개하면서 17골로 올 시즌 토트넘의 최다 득점자이자 또 브레넌 존슨과 도움 공동 1위인 10개의 어시스트로 시즌을 마무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 장면을 보시면은 정말 이 득점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반 14분에 반더벤이 전방 압박으로 셰필드 진영에서 공을 따낸 이후에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매디슨에게 패스를 줬을 때 판더펜과 매디슨의 사이 공간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온 손흥민 선수가 매디슨의 패스를 받자마자 쿠루세스키가 옵사이드 트랩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정밀한 빠른 타이밍의 스루 패스를 내줬고요. 이 패스를 받은 쿠루세스키의 왼발 슈팅이 선제골로 이어지면서 초반 셰필드의 기세를 꺾어내고 토트넘이 경기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시스트로 10-10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 이후 직접 득점도 노렸는데요. 전반 29분에 벤탄쿠르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을 때 존슨이 이 공을 받아서 뒤로 밀어주자 살짝 들어 올려서 오른발 강슛을 가져갔고 이게 골문 구석을 노렸는데 아쉽게도 포더링엄의 정말 눈부신 반사신경에 의한 선방에 막히고 말았죠. 전반 33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두 명의 수비를 몰아둔 채 매디슨에게 공을 빼줬고 매디슨이 오른쪽으로 넘겨준 공을 포로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간 것 포더링엄의 선방에 막히면서 또 하나의 기점 패스를 기록을 했고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드라고진이 헤더로 공을 잘라내면서 흐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치고 들어가다가 본인이 수비 두세 명에게 에워싸이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매디슨을 보고 정확하게 스루 패스를 밀어줬고 이 패스를 받은 매디슨이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키를 넘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황에서 매디슨이 조금은 안일하게 깔아차는 슈팅을 연결하다 보니까 빅찬스를 놓치는 상황으로 손흥민 선수의 또 하나의 어시스트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59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매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서 컷백을 다시 매디슨에게 돌려줬는데요. 여기서 매디슨이 논스톱으로 슈팅을 가져갔다면 또 하나의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슈팅 타이밍을 좀 늦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태클에 걸렸거든요. 이 태클에 걸린 다음에 반더벤이 달려들면서 때린 슈팅이 포더링엄의 선방에 걸렸고 여기서 존슨이 뒤로 빼준 공을 포로가 때려 넣으면서 2대0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득점 과정에 가장 날카로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했고요. 65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스루 패스를 기가 막히게 매디슨에게 찔러줬고 매디슨이 문전 왼쪽으로 파고들어서 클루세스키에게 내주는 공을 클루세스키가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3대0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를 통한 골, 즉 손흥민 선수가 첫 골 어시스트, 두 번째 골의 돌파 과정, 세 번째 골의 또 첫 번째 패스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 세 골이 모두 손흥민 선수의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82분 같은 경우에는 매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지만 각을 좁히면서 들어온 수비의 존재로 인해서 이 수비를 벗겨내는 크로스 패스를 절묘하게 우측 후방으로 찔러 넣었고 존슨이 달려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갔지만 골키퍼와의 1대1 기회에서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기는 아쉬운 결정력으로 끝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의 도움을 올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무려 17개의 빅찬스 미스로 인해서 토트넘에서 정말 많은 득점 기회를 좀 날려먹은 아쉬운 시즌을 보내게 됐는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17골로 득점 8위 그리고 10개 어시스트로 도움 공동 3위를 기록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10-10을 달성한 것이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10을 기록한 선수는 19골 13개의 도움으로 도움왕을 차지한 올리 왓킨스 그리고 18골 10개의 도움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17득점 10도움의 손흥민 선수 3명밖에 없고요. 살라가 이제 3회 연속 10-10을 기록했고 또 개인 통산 5회 10-10을 기록하면서 맨유 시절 웨인 루니와 더불어 역대 10-10 최다 기록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칸토나와 램파드의 4회이고 손흥민 선수가 2019-2020 시즌에 11득점 10도움 그리고 2020-2021 시즌에 17득점 10도움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10-10을 기록을 하면서 첼시 시절 디디에 드로그바와 같은 3회를 달성하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10-10 공동 5위가 된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분명히 도움왕도 가능했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결산 기록을 보시면 빅찬스 창출, 도움이 되어야만 했던 아주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던 기록에 있어서 모하메드 살라가 23개로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이 역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인 케빈 더브라이너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후반기만 뛰고도 21개를 기록하면서 10개의 도움을 올린 것이 2위 기록입니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21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낸 가운데 8개의 도움으로 동료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면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들의 뒤를 잇는 20개의 빅찬스를 만들었고 그중에 10개만 도움이 됐다. 즉 나머지 10개의 도움이 사라졌던 정말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중에 몇 개만, 날아간 기회 중에 몇 개만 동료들이 살려줬다면 13개의 도움으로 도움왕을 차지한 왓킨스에게 정말 도전할 수 있었던 아쉬운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기록은 첼시에서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단독 2위를 차지한 콜 파머의 빅찬스 메이킹 18개보다 더 많은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또한 아쉽고요. 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마틴 웨데고르는 17개의 빅찬스 중에 10개의 도움이 됐으니까 동료들이 조금 더 기회를 잘 살려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공격 포인트 순위를 보시면 콜 파머가 33개로 최다를 기록했고 득점왕을 차지한 엘링 홀란이 32개로 2위, 그리고 에스턴 빌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끈 올리 와킨스가 32개로 3위고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28개로 4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7개로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5위를 함께 차지한 필 포드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는 올 시즌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같았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에 아시안컵 참가 및 부상 등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출전 기회나 출전 시간이 적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또 후반기 들어서 토트넘의 경기력과 동료들의 경기력, 또한 부상자들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회를 많이 살리지 못했던 경기력에 비해 좀 포인트가 덜 나왔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역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2024 시즌 공식 일정은 끝났지만 토트넘 허스퍼는 아직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와 함께 동시에 바로 호주로 이동해서 호주 투어 경기까지 하고 해산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5월 22일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에 손흥민 선수는 휴가에 돌입하고 6월에 있을 월드컵 2차 해설을 위해 소집되어서 대표팀 일정까지 진행한 이후에 완전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 다시 토트넘의 2024-2025 시즌을 위한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7월 27일에 일본 투어로 빗셀 고베와 경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 투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과 상대팀 등 확정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경기력이라든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과 함께 새로운 전술의 시도 등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후반기에 많은 한계점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에 다녀온 이후에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 그로 인해 마무리는 조금 이제 아쉽게 됐는데요. 다음 시즌 이 경험을 바탕으로 캡틴 손흥민 선수가 또한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또 여름 이적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축구와 해외 축구의 모든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